우리 마음속 그림자 탐구,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안녕하세요.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르시시즘과 종종 혼동되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짚어볼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상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개념, 나르시시즘의 가면부터 벗겨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특징 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죠. 둘째는 특권 의식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과대성, 즉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기에 오만함, 그리고 아주 사소한 실망감조차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특징들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분노나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극심한 질투로 표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화려해 보이는 외피는 사실 그 밑에 숨겨진 아주 깊고 어두운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볼 때 그들의 매력적인 모습, 자신감 넘치는 태도, 사회적 성공이나 명석함에 감탄합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내면의 깊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팔이 부러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깁스를 하겠죠. 왜일까요?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부러진 뼈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바로 이 부러진 팔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정하기에 그들은 깁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깁스는 바로 나는 최고야,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이따위 줄을 서서 기다릴 사람이 아니야 와 같은 과대성과 특권 의식입니다. VIP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길을 비켜주길 바라는 그 모든 행동이 실은 깨지기 쉬운 내면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위협하는 어떤 균열이라도 생기면 그들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연인과의 이별, 자신보다 더 유능한 경쟁자의 등장,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그 무엇이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는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즘의 다양한 얼굴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형적인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내 화려한 성에 온 걸 환영해. 나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난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지 않니? 와 같은 태도를 보이죠.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위험한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수준을 넘어 악의적이고 착취적이며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합니다. 언뜻 보면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 후에 설명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형일 수 있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피해를 혼자 짊어진 희생자처럼 보이죠. 세상은 늘 나에게 불공평했어. 나는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지. 저 사람이 성공한 건 단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야. 나도 그런 지원만 있었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봐 라고 외친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은 왜 나의 위대함을 몰라주는 거지? 라며 세상을 탓합니다. 이들은 우울증으로 오해받기 쉬워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도 몇 달간 엉뚱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코끼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모든 약자를 돕는 등 엄청난 자선 활동과 이타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존경스러운 성인군자 같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순수한 이타심이 아니라 오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찬사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코끼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감을 표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자신의 가족, 파트너, 직원들을 끔찍하게 대합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오직 관객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나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박애주의자로 알려졌던 인물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곤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구분해 볼 시간입니다. 이 셋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불안감의 유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은 깊은 내면의 불안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를 잃거나 감옥에 가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극도로 높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외과 의사나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CEO 또는 감정의 동요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암살자와 같은 역할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뇌스캔 연구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뇌는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사이코패스의 뇌는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상당 부분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들은 단지 당신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는 어떨까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자주 혼동되지만 그 기원이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끔찍한 환경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 극심한 가난과 위험에 노출된 환경이 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에 미숙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품위 없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와 같은 사회적 규칙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가 이러한 성향을 더욱 부추긴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도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중요시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일종의 모욕적인 딱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영심이 많거나 SNS에 자기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혹은 연인에게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밀가루 한 봉지를 보고 케이크 전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공감 능력 결여, 특권 의식, 과대성, 인정 욕구, 오만함 등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복잡한 성격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군중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확률 게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굳이 두 유형을 꼽으라면 첫째는 그 공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 둘째는 가장 억울해하고 분노에 차 있으며 세상을 탓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자인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왜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등 그들에게 좋은 공급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트로피 같은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정의부터 다양한 유형,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빛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성숙한 개인으로 그리고 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